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한번 잠깐 읽었는데요. 또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책 제목은 라틴어 수업. 로마인의 음식. 이탈리아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고 오면 다이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힘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나 과자와 조각 케이크를 파는 가게로 데리고 가 단 것을 사 먹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울할 때 먹기 좋은 것이 티라미수입니다. 티라미수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어서 시험을 못 본 것도 금방 잊게 하는 명약 중의 명약입니다. 그런데 티라미수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티라미수는 끌어당기다, 잡아 끌다 라는 의미의 타동사 티라레의 2인칭 명령 형태인 티라에 직접 목적어 미가 결합하고 여기에 방향을 가리키는 위에, 위로를 의미하는 전치사 수가 합쳐져 나를 위로 끌어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티라미수의 이름은 이 케이크를 먹으면 울적했던 기분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시험 성적 때문에 얼굴 빛이 어두웠던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눈빛이 반짝거립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한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로마인의 음식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로마인의 하루 세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로마인은 아침 식사로 치즈와 꿀, 마른 과일을 먹었고 점심은 간식처럼 간단히 때웠습니다. 고대 로마인의 참다운 식사는 저녁 식사로 해가 질 무렵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전식과 후식을 먹었는데 전식은 입맛을 돋우는 전체 요리와 육류나 생선이 나오는 주요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전식이 끝나면 후식으로 여러 가지 과자를 먹었어요. 음식과 관련해서 로마인의 조리법을 읽게 된다면 라틴어로 데구스티부스 논 에스트 디스푸탄둠 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이 말은 맛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으로 더 말할 필요 없이 맛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음식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로마인의 음식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전체 요리는 아피치오인데요. 삶은 달팽이, 닭의 모래 주머니와 사탕무, 파, 샐러리 등의 채소를 함께 삶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포도주와 식초, 다마스쿠스산 다진 자두, 후추, 생강과 달걀을 넣어 섞고 이 위에 전분가루, 건포도, 스윗 와인, 신맛이 나는 소스와 아욱잎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중해식 샐러드인 아피치오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로마인은 오늘날 흔히 먹는 빵이나 파스타는 알지 못했어요. 그 대신 밀가루에 올리브유와 소금을 뿌려 구운 크고 둥근 포카치아와 지금의 피자 비슷한 것을 빵 대용으로 먹었습니다. 로마인의 전식은 육류나 생선을 먹었지만 오늘날처럼 전체 요리를 먹은 다음 첫 번째 요리를 먹고 두 번째 요리를 먹는 식습관은 근대에 생긴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은 전체 요리 후 첫 번째 요리로 파스타를 먹고 두 번째 요리에서 육류나 생선을 먹습니다. 로마에서는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생선 요리는 주로 금요일에 먹는데 그리스도가 순환하고 죽은 날인 금요일을 기리며 통회의 마음으로 육류 대신 생선을 먹는 풍습이 전해 내려온 겁니다. 로마인들이 먹었던 육류 중에서 특이한 것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중 가장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니피그의 일종인 집쥐입니다. 로마인은 이 고기에 돼지고기, 소시지, 후추와 잣, 각종 소스를 넣어
화덕이나 냄비에 익혀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로마인들이 키웠던 반려동물 중에는 고양이와 족제비과에 속하는 흰 가슴 담비가 있는데 애완용으로 키웠던 것이 아니라 집 쥐를 잡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금류 가운데는 타조와 홍합, 앵무새 요리를 즐겼습니다. 타조는 후추와 허브, 꿀, 겨자, 식초와 올리브유로 양념하여 삶아 먹었고, 학은 무와 다른 채소를 넣고 후추와 허브, 전분으로 양념하여 삶아 먹었다고 해요. 항구 도시나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생선 요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요리법은 생선에 소금을 넣어 끓이거나 삶거나 튀겨 먹는 정도로 단순했지만 연어의 알과 내장은 오늘날의 통조림 형태로 가공해서 영국에 주둔한 로마 병사의 영양 공급을 위해 보냈습니다. 그 가공 공장은 스페인 남부 클라우디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계란은 주로 프라이를 해서 먹었습니다. 포도 식초에 졸이거나 올리브유에 후추와 허브 잎을 뿌려 구워 먹거나 후추와 잣, 꿀과 식초를 넣어 익혀 먹었어요. 로마인의 요리에서 채소는 음식의 기본 재료를 넘어 찻잎이나 약재를 우려낸 것까지 포함했고, 로마인들은 설탕을 몰랐기 때문에 설탕 대신 꿀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과일을 저장하는 것이 몹시 중요했는데 과일 종류에 따라 끓이거나 꿀에 담그거나 포도액으로 덮어 저장했습니다. 과일 보존법을 아는 것이 로마 요리사의 중요한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술입니다. 예상했겠지만 로마인들의 술은 포도주였습니다. 다만 포도주를 그냥 마시지 않고 항상 물에 타서 마셨어요. 맛있는 포도주가 무척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에 꿀, 독주나 사프란 등을 섞어서 마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귀한 포도주는 볼쉬 지방에서 만들었는데요. 볼쉬는 옛 지명으로 오늘날 프로시노네, 롱굴라, 사트리코, 아르피노 등이 속하는 지역입니다. 로마 시대 최상의 포도주 산지는 팔레르노와 마시코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이탈리아 남부 카세르타 주에 속하는 고대 도시로 지금도 여전히 포도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포도주 산지로 유명해요. 제국이 팽창하면서 포도주의 소비가 늘어나자 로마 인근 도시와 이탈리아만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포도 농장은 로마군의 점령지인 스페인과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포도주를 생산하고 소비하게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너무 많이 읽으면 또 지루하실까봐. 그리고 이 재미있는 책을 직접 사시거나 빌려보셔야겠죠. 어쨌든 음식에 관한 글을 읽다 보니 침이 고여서 혼났는데요. 이 한동일 교수의 라틴어 수업, 정말 재밌고 유익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좋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